정도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안 나와 계시죠? 안 나와 계시죠? 법대에 나오신 분들 국민들 많으시죠? 법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경제학. 거기 저도 뭐 법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부총리께 내가 OECD의 우리나라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내줄 테니까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빚을 내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재정을 준비하는 그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총리 누가 답변하시죠? 부총리님,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김만배, 남욱 등의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700억입니다. 5,700억. 그리고 남욱 1,000억. 무려 한 8,000억 가량이 되는데 국가가 이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이 곧 경제고 정의가 곧 경제인 나라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법 집행도 하는데 세금을 걷어서 이런 특정 개발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들한테 개발 이익을 모조리 줄이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약탈 경제입니다. 약탈 경제.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난 이거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재정을 마음대로 퍼붓는다고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부총리 그렇습니까? 재정을 많이 퍼부으면은 경제가 막 성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돈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막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 해 갚는 그 국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모 모르시죠? 근데 내가 우리가 말을 해봐도 뭐 몇 천조 되는 단위니까 실감이 안 날 테고 미국 국방비, 연간 국방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재정을 투입해서는 그 경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줄여야 되고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법질서입니다. 법질서.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당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 수익도 추징 못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굳어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물어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걸 추인해 줄 나라가 되었습니다. 난 이건 약탈 경제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굳어서 개발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 세금을 더 굳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 안 나오셨는데 이 법무부의 역할이 단순히 기소하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나라의 기둥을 잡는 것이고 법무부가 영어로 뭡니까? 여기 외교부 장관님도 안 나오셨네. 법무부가 영어로는 DOJ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Department of Justice.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왜? 정의가 서야 국가 지분 질서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 법경제학. 제가 챗GPT에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우리 경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공정한 법 집행은 시장 경제를 보호하고요. 법적 애착 가능성은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또 법은 사회적 역할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두는 사람들을 처벌도 하지 않고 그 범죄 수익도 추징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자, 법무부 장관이 안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OECD에서 따집니다. OECD 슬라이드 보십시오. 다음 사건요. 아, 예.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을 무너뜨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사건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7년입니다. 2017년 이른바 금수완박 논의가 일기 전에 우리 검찰은 이 뭐 소매치기 잡고 이런 데 잡는 거 아닙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지능형 범죄, 경제 범죄를 때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서겠죠. 미국에서도 한때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줄리아니 같은 사람도 원래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줄리아니가 뜨면은 월스트리트가 벌벌 뜬다 그러고 그것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부정과 부패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본시장비법 저기 법률신문에서 이제 제가 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만 잠깐 떨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어느 대통령께서 그냥 검찰 수사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다시 늘어났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 뭐 검찰이 공연히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는 더욱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도 금융위원회, 그렇죠. 금융위원장 안 계시는구나. 오늘 경제 다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고발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국가기관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수사해서 기소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검찰의 기능이 약하니까 자본시장법, 그러면 게임이들만 죽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이 뭡니까? 국세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건전하게 시장이 돌아가야 국세도 많이 걷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부당한 수익 얻고 불법 주식 거래하고 그런 걸 처벌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보십시오. OECD가 이런 문제도 평가합니다. OECD 자료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대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다음요. 자, 13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13번 슬라이드. 12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12번 슬라이드 조금 전에 거요. 예. 이 경제부총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서 OECD 국가에서는 투명성, 반부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수완박을 했을 때 OECD에서 이 금수완박이 우리나라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부패 수사 총량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입니다. 왜? 아니 검찰이 큰 도둑놈들 잡지 않는데 어떻게 땀 흘려 일해서 세금 내가면서 그렇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런 법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비경제 분야 때 또 많이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대장동 사건의 1심을 포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700조, 800조 쏟아보면 뭐합니까? 이 큰 도둑놈들은 빠져나가는데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수탈 경제국가로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 걷어서 이런 범죄자들 수익도 주지 못하는 나라 만들었는데, 이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OECD라든가 트랜스페런스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 투명성 기구 같은 곳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답해야 될 것을 책임지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커럽션, 부패, 범죄 수익. 우리나라 몇 순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시아 태평양에서 44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부패하려고 그래서 김영란법도 하고 온갖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반부패 수사부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의 거래는, 한국에서의 어떤 계약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기 뒤에 금융위원장 계시는구나. 아까 그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고발하고 그러죠? 네, 금융위에서 조사해서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해서 저렇게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가 이건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에 줬는데
지금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 검수완박 때문에 경제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찰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고 그 수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심에서 항소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 어느 정부가 이랬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모아서 미래를 논의하고 민생을 두둑해 하는 예산 논의하는데 이렇게 정말 맥빠지게 무너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패지수 보십시오.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부패인식지수. 자, 이런 범죄 수익도 이렇게 화천대유 같은 이런 엄청난 당군 일의 최대 범죄 수익을 얻은 사람이 이제 추징금도 안 내는 나라가 됐으니 이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우리 두산하고 거래하고 뭐 거래할 때 마스가 이런 거래할 때도 한국은 대충 후려치면 되고 뒷돈 오고 가고 권력자가 봐주면은 기소해야 될 것도 기소하지 않고 항소할 것도 항소하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랑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스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아니 앞 슬라이드요. 예. 이 GDP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때려박은들 경제가 성장해야죠. 근데 부패하다는 나라에서는 GDP 성장도 이거는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왜 소련 경제가 무너집니까? 폴 크루그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식 투입 경제의 실패가 대한민국. 그냥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고 법적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이 성수효과가 나와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지 세금 많이 거두어서 국채 많이 발행해서 그냥 AI 말만 AI 투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돈 때려 박으면은 엉뚱한 데 새는데 그리고 이런 범죄 수익은 추징도 안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어, 15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15번 슬라이드. 예, 보십시오. GDP와 법과 질서 지표간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늘 참 어디입니까? 공수처는 나왔습니까? 공수처는 이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가로막은 사람들, 이 범죄 수익 추징 못하는 나라 만든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인지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어디 계세요? 보십시오. 이게 GDP와 법과 질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 앞으로 부채만 늘어나고 그 거대한 미국도 국가 부채를 마구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부총리 미국에서 왜 우리한테 관세를 막 매깁니까? 자기들도 부채율 때문에 국가 부채 줄이려고 저런 거거든요. 미국도 선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부채 비율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국세 수입을 높이려고 우리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미국도 마구 부채를 늘려서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 부채 늘린다 그러고 그런 사이에 이렇게 범죄 수익은 빠져나가고 매우 심각한 사태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국무회의에 조만간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은 대통령님 이 공수처에서 인지수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한 법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도 없는데 내가 부총리 상대로 너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OECD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법의 질서, 룰 오브 로 그리고 처음에 챗GPT를 돌려봐도 이제는 삼척중자도 법이 엄하게 적용돼야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야 계약의 기본 질서가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항소해야 될 사건을 항소를 못하게 하는 나라. 그래서 범죄 수익이 추징 안 되는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자, 24번 슬라이드 볼까요? 성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 지표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이 예산 우리 오늘 얘기 열리기 전에 예산 토론회 공청회 때 했던 연세대학 교수가 나라 지표를 보고서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기업이 일하도록 해줘야, 즉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1,000만 인구를 먹여 살 만한 천재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52시간이라는 그 테두리를 갖추지 않고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연구자처럼 밤을 새워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랑봉투법이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도처에 파업의 지뢰를 묻어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5번 슬라이드 볼까요? 자, 정부의 연구개발비,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 많이 늘렸습니다. 많이 늘렸는데 이 효과를 보십시오. 정부의 연구개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예산심사에서 이걸 면밀히 따질 겁니다. 이 참 시간이 이제 다 떨어졌는데 우리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우리 산업부 장관님도 안 나오셨고 부총리는 이제 이 AI 경제를 하려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가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원자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스가 다음에는 마누가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죠. 미국과 한국이 뉴클리어로 협력하는 시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짓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자력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공학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찰이 항소 포기한 것이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예산을 짜고 논의한 것을 한꺼번에 수포로 만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시사하시고 국무회에서 이 문제의 중대함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울 김항